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새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서 2026년을 국가 정상화 민생 회복을 넘어 이제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방향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서 올 한 해 경제 정책 방향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년사를 좀 집중 분석하도록 할 텐데 대도약이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민생 회복, 국가 정상화를 이뤄냈다면은 이제부터는 달리겠다, 이런 의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전반적인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이 병 5년입니다. 네. 붉은 말에 했는데요. 새해를 여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는 한마디로 공격적 전환과 그리고 대도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를 일단 국가 정상화와 그리고 민생 회복의 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올해는 결실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한 점이 눈에 들어지는데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수치와 성과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4천 돌파, 여기다가 수출 7천억 달러 돌파, 특히 AI와 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5가지 대전환입니다. 수도권 일극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네. 그리고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성장에서 안전 중심의 지속 성장으로, 또 제조 중심에서 문화 주도 성장으로, 그리고 안보 불안에서 평화 기반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선언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번 신년사는 단순히 희망 고문을 늘어놓는 수사가 아니라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정하고 구조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6년 대도약 또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5년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이제 대도약이라고 한다면 일단 2025년에서 어느 정도 회복과 뛸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주요 성과들 한번 짚고 가보죠.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난해 성과를 보게 되면 어쨌든 대한민국이 위기관리 단계에서 벗어나서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 완전히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4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7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위기 국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시그널입니다. 특히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는 세계 5대 수출 강국의 진입을 상징하는 지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또 내란 사태와 정치적 불확실성에서도 금융시장과 수출이 버텨냈다라는 점이 상징성이 큽니다. 여기에 이제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이건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소비 심리를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하방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이는 정부가 움직이면 경제 심리도 반응한다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수년 동안 이 한국 경제를 짓눌러왔던 통상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제거하면서 기업 투자와 수출 전망의 가시성을 좀 높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연료주기 권한 확대 역시 안보를 넘어서 중장기 산업과 기술 역량 강화와 직결된 성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미래 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GPU 26만 장을 대량 확보했고요. 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면서 국가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인데요. 국정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고요. 국민 추천제,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떠나서 국민이 참여하면서 투명성을 제도화하겠다라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년 대도약의 해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환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대도약인데 왜 대전환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어떤 성공의 함정에서 좀 탈피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 경제 엔진을 집중과 효율에서 분산과 공정으로 교체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읽히는데요. 예. 기존의 특정 지역, 대기업 일부 계층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빠르게 추격하던 방식은 산업화 초기에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성숙 단계에 접어든 지금은 불평등과 그리고 이제 격차를 키우면서 성장 잠재력을 좀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라는 점인데요. 자원의 편중이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대기업에만 머물던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의 호주머니로 직접 흐르게 하겠다라는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제로에 머물고 있는 제로 성장으로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재도약하기 위한 반드시 넘어야 될 구조적 전환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대도약의 실천 방안으로는 5대 대전환 계획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 5대 대전환 하나씩 볼 텐데 전반적으로 이 5대 대전환이 뭔지 한번 짚어보고 각계격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5가지 전환해야 될 것 뭡니까?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제 5대 대전환은 과거 70년 동안의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고 대기업 지원적이고 효율 중심의 질서를 네. 지금은 지방과 상생 그리고 안전이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국가 설계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도권 집중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하는 지역 균형을 넘어서 국가 성장 동력을 분산시키겠다라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가 일부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은 관세 협상이나 방산, 원전 수출 같은 성과가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가계 수도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을 감내했던 성장에서 지금 안전이 전제된 지속 성장한 성장으로 전하는 산업 경쟁력 이전에 생명과 노동의 가치를 성장의 조건으로 삼겠다라는 선언이고요. 네 번째가 상품 위주의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은 K 컨텐츠를 단순 수출 품목이 아닌 국가 경쟁의 축으로 격상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쟁 위협 속에서 성장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보를 비용이 아니라 네. 성장의 자산으로 재정의한 접근입니다. 종합해 보면 5대 저전환은 속도와 방향보다 집중보다는 분산과 효율, 지속성을 이제 택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관건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환이 실제 국민의 삶에 체감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이어질 수 있느냐, 향후 이제 국정의 성패를 가른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전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환,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입니다. 소장님이 관련해서 5극 3특 체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시작해 볼까요? 맞습니다. 2026년 대조학의 이 첫 번째 열쇠로 제시했던 5극 3극 체제는 대한민국을 8개 이제 거점 경제권으로 재편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야심찬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핵심은 서울 한 곳에 이제 몰린 기능을 나눠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 거점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5국은 수도권, 충청, 호남, 대경, 동남권을 각각 산업과 인재, 인프라가 결합된 초광역권 경제권으로 키우는 구상인데요. 여기에 3특은 행정과 재정, 산업 특례를 이제 부여받는 전략 지역으로 기존의 광역단체 한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자원과 권력 이양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대전과 충남 그리고 광주와 전남 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도 이 같은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체제가 안착할 경우에는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지역 간 중복 투자와 소모적 경쟁을 줄일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통과 물류, 산업과 인재 정책을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지방 소멸 위기를 행정 통합과 특례 지원으로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결국 이제 5극 3극 체제는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이상론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라는 이중 문제를 풀기 위한 실용적 성장 전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전환은요, 바로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자,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같은 기본 시리즈도 생각나고 이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올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좀 포함해 다뤄야 될 것 같고, 자,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모두의 성장의 전환의 핵심 수단은 바로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있는데요. 네. 국민이 직접 국가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그 결실을 배당으로 돌려받는 성장 참여형 분배 모델입니다. 이는 이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라는 이제 실용주의적 선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펀드 조성은 이제 정부의 첨단 산업 전략 기금 75조 원, 여기다 플러스 알파 민간과 연기금과 같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75조 원이 더해져서 150조 이상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집중 투자가 되는데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주력 산업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제 격화되다 보니 올해부터 예상 잠재 성장률은 뚝뚝 떨어져서 네. 제로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재 성장률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지금 국민성장펀드가 집중 투자되는 분야는 크게 10분야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수소, 2차 전지와 같은 10대 첨단 산업과 그 생태계 전반의 밸류체인에 투자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대기업의 지원을 넘어서 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자금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부동산이나 가상자산에 쏠려있던 시중자금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생산적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인데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서 앞으로 최대 12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고용 방식도 그동안의 대기업 위주였다면 창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창업, 스타트업, 벤처 생태계도 또 하나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던 노동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옮겨가겠다라는 선언인데요. 고용 중심의 사회는 경기 하강기에는 방어적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AI, 에너지, 전환처럼 산업 질서가 빠르게 바뀌는 국면에서는 성장 동력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청년들이 실패를 도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전 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스타트업과 이 벤처기업 주도하는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겠다라는 포부입니다. 다만 이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전제가 있는데요. 창업 활성화가 불안정한 노동 확대나 사회 안전망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도전은 자유롭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동권 보호와 사회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축을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입니다. 네, 자 이번 올해 대도약 5대 대전안의 세 번째 대전안은요. 안전이 기본이 되는 성장으로의 대전안입니다. 안전하면 참 우리 사회에서 할 말도 많고 또 안타까운 측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산재 이제 사망률의 경우에는 OECD 1위라는 지금 이제 불명예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단순한 어떤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 강력한 실행력을 동반한 노동 이제 안전망을 구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경찰이라고 불리우는 근로감독관 2천여 명을 증원하고요. 일터지킴이 신설은 국가의 현장 통제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민간 기업들이 산재를 운 나쁜 사고가 아니라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높이겠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반복적인 이 산재 사망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라는 경제적 제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생존에 더 위협이다라는 구조로 이제 설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위험 상황에 닥쳤을 경우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이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 이 추정 제도 도입은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안전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이제 정착시키겠다라는 이제 대전안의 핵심인데 다만 이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9% 올라서 시간당 1,320원인데요.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이제 플랫폼 기업들, 특히나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들, 또 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 등 사회적 조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5대 대전안의 네 번째 대전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 문화산업 중심 성장으로의 대전안입니다. 자, 소장님,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가 물건, 상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문화를 팔겠다. 또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가 이제 수출 주도입니다. 특히나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 성장을 해왔다면 그러나 이제는 문화, 감성, 스토리가 국가 경쟁력으로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의 주역이었던 2차 전지,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는 K 컨텐츠가 독자적인 수출 동력으로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대통령이 주목한 것은 K 컨텐츠 단일 품목의 성공이 아니라 K 드라마가 K 푸드를 팔고 K 팝이 K 뷰티를 견인하는 산업 간 선순환 구조를 국가 차원의 성장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라는 로드맵입니다. 네. K컬처가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의 근간인 순수, 기초학문, 예술이 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이런 통찰이 담기려면 화려한 이제 대중문화를 꼽히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에 물을 주는 격으로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말뿐이 아닌 이제 동료가 아니라 문화예산 투입 9조 6천억이라는 대폭 증액된 예산을 통해서 인재 양성, 제작 환경 개선과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 전폭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가 문화 사업을 반도체 버금가는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 관련 예산이 이제 9조 6천억, 어느덧 10조 시대가 왔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대전환은 평화가 뒷받침되는 성장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자, 소장님, 이 내용을 좀 보면 북한, 또 중국, 미국, 약간 외교적인 측면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평화를 단순히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성장 어떤 동력으로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확보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은 단순한 이제 국방 강화를 넘어서 방산과 원전, 첨단 산력의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이제 실용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북미 대화에서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 복원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서 수출 지평을 넓히고 세계 공동 번영을 주도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가 한층 더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보관입니다. 자, 이렇게 5대 대전환을 봤습니다. 이 5대 대전환을 통해서 올해 이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건데, 자, 소장님, 이 5대 대전환을 이루고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점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좀 꼽아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원 마련과 부담의 네. 어떤 이제 공정한 배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 국민성장펀드의 경우는 수익 구조와 위험 분산이 명확치 않아서 이 재정 부담으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만큼 투명한 운영 원칙 그리고 이제 성과 공유 기준을 조기에 확립하는 게 관건이고요. 또 지방주도 성장 역시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재원 조달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창업 중심의 정책은 고용 안정과 균형이 중요한데요. 예. 도전을 장려하되 실패가 곧 생태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안전 강화 기조 역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대전환의 성패는 정책의 어떤 일관성, 실행력, 추진력, 여기다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는데요. 국회의 협치를 통해서 예산과 입법이 뒷받침이 돼서 신속하게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이들 정책의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